일본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망가지기 전에 먼저 물에 떠내려가면서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엄청난 물폭탄 때문에 일본 열도 전체가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진도 화산도 그리고 코로나19보다 공포의 물폭탄 때문에 일본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큐슈 지역에서 시작된 최악의 집중호우는 한 달 가깝게 일본 곳곳에 기록적인 비를 쏟아붓고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는 듯한 더위에 바통을 넘기고 이제야 겨우 끝난 듯합니다. 올 집중호우도 처음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난 7월 4일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었습니다. 장마예보가 발령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마모토 지역에는 하루 반나절 만에 500mm나 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낮에 모두 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485명의 미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기록적인 강수량에 따라 구마모토와 가고시마현 일대에 내렸던 호우특별경보를 호우경보로 한 단계 낮추어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엄청난 대폭우가 쏟아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에 매달려 해마다 되풀이되는 귀찮은 장마 속의 집중호우 정도로 우습게 보다가 큰일을 당하게 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형성된 장마전선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빗줄기에 한 달 동안 일본인들은 폭우와 산사태 그리고 강의 범람에 떨었습니다. 7월 30일 저녁에 일본 정부 비상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이번 호우의 종합 피해 상황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7월 3일 0시부터 7월 30일 오전 6시까지 28일 동안 일본 전역에서 8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으며 17,000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의 양이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나가노현의 기소가와 지역에서는 2,1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밀리미터로 얘기하면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만 미터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치현에도 2m를 기록한 곳이 있었고 기후, 오이타, 와카야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 등에도 1,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곳인지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도 고개가 갸우뚱 기울어집니다.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 270개가 흔적도 없이 휩쓸려 갔거나 파괴되는 등 모두 17,000동의 건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폭우에 휩쓸려 없어진 교량과 도로가 수백 곳에 이르고 강둑이 뚫린 곳은 아직도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와 수도 그리고 통신 선로도 큰 피해를 보았고 각종 공공시설도 단기간 복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리 아베가 7월 13일 구마모토 피해 현장에 다녀갔지만 민심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아베는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긴급 투입해서 복구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 후에 폭우의 피해가 몇 배나 더 크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피해 복구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둑이 터지고 도로가 물에 잠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은 차라리 애교에 불과합니다. 2층 집의 지붕이 보이지 않고 밤사이에 이곳저곳에 산이 무너지고 토사가 휩쓸려 내려와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논바닥은 수박만한 자갈들이 덮어버렸습니다. 복구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한 광경입니다. 바닷가의 공포 쓰나미와 내륙의 급류가 똑같은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일본이라는 생각이 함께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일본의 66년 전부터 큰 피해를 가져온 기상재해를 따로 분류해 고유한 재해 이름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954년 9월 일본에 몰아쳐 1,4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오야마루 태풍을 시작으로 일본에 큰 피해를 안긴 기상재해 고유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가노가와 태풍이 두 번째였는데 그때도 1,3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를 안긴 사라오 태풍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49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와 지금까지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는 이 태풍을 일본 기상청에서는 미야코지마 태풍이라는 고유 명칭을 붙였고 99명의 사망 실종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태풍과 폭설, 집중호우 가운데 역대급 재난을 기록한 것들에 대해 특별히 고유한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현재까지 32번의 특별 기상 재난이 기록되었는데 그 마지막이 이번에 발생한 고유 명칭 레이와 2년 7월 호우입니다. 레이와는 현 일본 왕의 연호입니다. 올해가 레이와 2년입니다. 기상재해의 고유 명칭을 붙이는데 주로 왕의 연호와 연도 그리고 월과 재해 종류를 사용합니다. 레이와 2년 7월 호우를 보면 언제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유 명칭이 붙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재해라는 뜻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지진과 화산에도 고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 성질연구소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상재해에 이어 지진과 화산편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지난 66년 동안 주목한 32건의 주요 기상재해를 나눠보면 태풍이 10건, 폭설 2건, 저기압 1건이며 호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기상재해 가운데는 호우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처음 특별 명칭을 붙이기 시작한 1954년부터 2000년까지는 46년 동안 특별한 기상재해가 17건 발생했는데 그 후 20년 동안 15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해마다 빠짐없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 기상재해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낯선 얘기로 들리지만 일본은 과거에 겨울철 폭설로 3번이나 엄청난 재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북부지방, 특히 우리의 동해를 향한 지역은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들이 말하는 폭설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폭설과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cm 정도만 되어도 폭설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라면 일본 그 지역에서는 미터가 단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1962년 겨울과 이듬해 1월과 2월에 228명의 사망자를 낳은 쇼와 38년 1월 폭설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숱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니이가타현이 위치한 호쿠리쿠 지방에는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폭설이 휘몰아쳤습니다. 나가오카시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3m가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또 14년 전인 2006년에 북부 지역에 다시 대폭설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오모리시의 온천 지역인 스카유에는 며칠 동안 453cm라는 믿기지 않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일본의 기상은 도무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분명합니다. 얘기를 다시 올여름 호우로 돌리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비를 레이와 2년 7월 호우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7월 3일 밤부터 저기압과 장마전선에 다량의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유입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사스마 지역과 오스미 지역은 3일 밤부터, 구마모토현 남부에서는 4일 새벽부터 맹렬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4일 새벽 4시 50분에 긴급하게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곳곳의 기상 관측 이후에 모든 강수 기록이 갈아치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큐슈는 땅보다 물이 더 많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구름은 일본 전역으로 번져나가면서 이곳저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월 초 가고시마와 구마모토 등 큐슈의 서남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현쯤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일본 기상청은 레이와 7월 호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성난 비구름은 일본의 본토인 혼슈로 옮아가기 시작했고 기후, 나가노, 히로시마, 시마나현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몸서리 쳐지는 폭우와 산사태 그리고 강의 범람이 그치지 않고 멀쩡했던 땅을 망가뜨렸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우리를 향해 무역 보복으로 째째하게 굴 때만 해도 그들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가엾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에 신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지진이다 화산 폭발이다 하면서 일본 열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도 이미 한계 상황을 지나쳤는데 하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리는 비폭탄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땅이 갈라지는 틈으로 사라지거나 111군데나 되는 활화산이 동시 폭발하는 대재앙으로 튕겨져 나가기 전에 일본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기상재해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화산이 폭발할 때는 바람 부는 쪽으로 도망쳐라.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를 조심하고 높은 곳으로 피하고 전기를 조심하라는 정도가 당국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하루도 편히 살기 힘든 땅 일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7월 30일에도 코로나19 감염자가 1463명이나 새롭게 나와 하루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오후 4시에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시즈오카에서 진도 2.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화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난 4월 후지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를 일본 정부의 중앙방재회의에서 실험했다는 얘기가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본,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도 바다도 산도 하늘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